네, 9월 수출 데이터로 입증된 화장품의 수출 고공행진, 여전히 숫자는 그 실적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상 이제는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을 테스트하는 영역으로 돌입했는데요. 이분과 함께 시장의 진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영 마스터스 리서치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분위기는 계속 좋아요. 수출도 네. 우리가 이끌어주는 한 섹터를 담당하고 네. 있고, 그런데 이제 주가 상황이 고민을 던지는 그런 네.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뷰티 사실 이제 관세 영향은 크게 안 받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요. 네. 네. 전일 이제 9월 10일 기준으로 이제 영업 이제 10일의 이제 기간을 기준으로 전일 이제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11일 기준으로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약 3,809억 원 정도 한화 기준이고요. 네. 이 부분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 그리고 의미 있는 거는 이제 지난달 8월 달 대비로는 54%가 증가한 부분인데요. 지금 앵커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8월 한 달 내내 트럼프 관세가 처음으로 적용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8월 달 숫자를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역시도 이제 소폭의 좀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8월 한 달 동안 화장품 주가를 좀 재미없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9월 달 들어와서 수출 지표가 이제 처음 발표가 되었는데 전년 대비로도 뭐 11%, 그다음에 전월 대비로도 54%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네. 아무래도 다들 이제 미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미국이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122%가 회복을 되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 관세가 적용되는 그 당일 월에는 네. 뭐 피해갈 수는 없고 당분간 이제 적응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수요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네. 다시 한번 좀 입증이 됐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요. 네. 그 전체적인 국가별로도 뭐 중국 역신장 19%를 제외하고는 네. 뭐 일본 56, 그다음에 유럽 5개 국가가 34% 성장을 하면서 뭐 또 폴란드의 경우에는 막 100%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보는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수요는 건강하다, 네, 견조하다. 네. 네, 어젯밤에 해외 행사 다녀오셔서 귀국했다고 네, 네. 들었습니다. 네. 아직 시차가 있나요? 홍콩 아니, 다녀오셨죠? 네네, 별로 해외 나갈 일이 많지 않은 네.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한 증권사에서 이제 홍콩에서 이제 해마다 열리는 글로벌 포럼이 있었고요. 네. 여기에는 전 세계 한 2천여 명의 투자가들, 그리고 이제 기업도 한 460개 기업. 네. 근데 그 중에서 한국 기업이 29개, 그리고 이 중에서 화장품 기업은 5개 기업이 참석을 했고요. 지금 말씀 주신 APR, 아모레, 휴젤, 실리콘투, 한국콜마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 어때요? 이제 K뷰티의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현장에서 느껴지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행사 자체는 네. 뭐 이제 글로벌 회사가 이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포럼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장품 업계 포럼은 아닙니다. 근데 저도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전문가 강연으로 참석을 했고요. 그래요? 저처럼 이제 전문가 세션으로 오신 분들의 단연코 이제 인기는 AI 쪽이 좀 대부분이었고, AI가 더 주목을 네, 받게 그래서 했네요. 예. 뭐 대략 한 20분 가까이 정도가 이제 전 세계에서 또 전문가들이 오셨는데 대부분은 이제 AI의 담당자들이셨다면은 이 중에서 이제 한국 뭐 전문가는 한 대여섯 분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현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2분 오셔서 네. 코스피 5천 지수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기가 많았고요. 네. 저 역시도 마이너하지만 이제 K뷰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 세션에서 이제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이라는 것 자체에도 주목한다라고 볼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네, 그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 주신 종목이 APR, 실리콘투, 아모레 퍼시픽, 한국콜막, 네.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나 펌텍 코리아도 참석하진 않았지만 예. 같은 이제 동종의 피어 그룹이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많이 이제 주목을 하던가요? 네, 한 실질적으로? 이제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APR이나 달바글로벌처럼 인디 브랜드들, 젊은 오너가 운영을 하고 단기 내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 회사의 모델에 대해서 지속 가능 여부,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해외 투자가들은 한국 기업에 대해서 접근이 좀 느린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놓친 부분에 대한 후회도 아쉬움? 좀 아쉬움도 있고요. 네. 반면에 또 워낙에 전통 대표 기업이죠. 아모레, LG의 이 레가시 기업들이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인디 기업들, 이제 인디 그룹들을 어떻게 다시 또 좀 비교 선상에서 네네. 이런 트렌드에 좀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펌텍코리아처럼 네. 제조단에서 워낙에 KODM이 전 세계 이제 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수요를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는 아주 꾸준하게 가지 않겠느냐. 예, 상대적으로 이제 물론 이건 주가랑은 다른 이제 차원에서 사업 모델, 수익 모델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중에서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APR을 또 강조해 네, 주셨는데 네. 그 오늘 주가가 네. 많이 밀리고 있어 4% 맞아요. 지금 네. 있거든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AS 받아보고 네. 싶은데요. 아, 네네. 저 예. 되게 강하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수급의 주체를 보게 되면은 국내 기관 쪽에서의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IT주가 강세인 것과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이고, 왜냐면 이제 APR 워낙 올해 한 해 동안에 네. 뭐 실적 모멘텀부터 이제 약간 이 화장품 내에서 주도주로 이제 섹터가 좀 변경이 되면서 네. 이미 많은 기관들이 좀 이제 좋은 성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거두고 이제 IT 쪽으로의 새로 이제 투자가 변경? 예. 포트폴리오 변경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롱텀하게 가져가는 분들의 또 외국 기관들에 대한 지분율은 또 계속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이제 한국 시장 내에서의 수급에 의한 포트폴리오 교체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계속 뭐 이 자리에 와서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가서도 이제 뭐 그 IR팀 뵀지만 예. 뭐 이제 중장기적으로 회사가 이제 뭐 가이던스라든가 뭐 소통하고 있는 부분에는 크게 변함 없이 이제 가고 있고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이제 이벤트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투자 의견 변경 없으시고요. 네, 네, 네. APR에 대해서 사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340% 급등을 맞아요.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일단 수급의 손바뀜 네.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데 여전히 연말에 소비 시즌과 맞물려서 그에 대한 기대감 가질 필요가 네. 있다. 이렇게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APR이었고요. 전통 강자인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잖아요. 네. 이게 변화 가능할까요? 턴어라운드 가능성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이제 아모레와 LG 생활건강은 전통적인 이제 한국 화장품의 대표 기업들인데요. 네. 사실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그룹사죠. 회사들이기 예. 때문에 이게 단일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나 아주 그 심플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인디 브랜드의 어떤 전략의 변화라든가 이런 트렌드 변화를 갖다가 이제 바로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양사 모두 화장품 전체의 흐름은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워낙에 이제 중국 사업을 크게 가져갔던 부분들이 있고 네. 지금도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지만 중국 쪽의 수출이 이제 계속 좀 감소세가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양사의 구조조정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중국에서의 어느 정도의 좀 구조조정, 네, 그 로스메이킹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료가 되고 여전히 이제 북미라든가 지금 유럽 새롭게 나가고 있는 지역에서의 좀 거기에 합당한 이제 나름 이 그룹 내에서의 좀 스몰 브랜드들을 갖다가 잘 좀 마케팅하고 인큐베이팅 한다면 네. 저는 뭐 주식이라는 거는 영원히 오르고 영원히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변곡점에서 또 투자가 되는 또 레가시 기업에 대한 좀 안정성을 또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계속해서 또 좀 지켜는 봐야 된다. 네. 그런 의견입니다. 예, 네. 저희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네. 피부 관리를 받고 맞아요, 간다. 맞습니다. 이런 네. 얘기, 유명인도 네네. 여기 포함이 돼 있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메디칼 뷰티의 네. 영역이고 이쪽에는 원래 이제 의료 장비 쪽으로 워낙에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라이센스가 되게 중요한데 또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메디큐브도 마찬가지지만 원래는 기기를 하는 회사에서 화장품을 내놓은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뭐 휴젤이라든가 메디톡스라든가 이런 약간 메디컬 뷰티 쪽에서 큰 그 소비자 저점에 있는 시술이든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품 전체의 슈퍼사이클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화장품 성장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네.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 차원에서도 상승의 룸이 위로 열려 있다고 말씀 네네. 주시는 지금은 거네요. 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예. 섹터에 대한 그러니까 수급의 밸런스 때문에 조정받을 수 있지만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이어준다라면은 네. 그 부분은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어느 이제 포트폴리오의 문제지 어닝의 모멘텀에 있어서는 다시 또 조정받았다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안지영 마스터스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